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 이 세미나 동안에 계속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저기 실장님 리모컨 저 주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되는다고 보세요. 무슨 장치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어디를 이쪽.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아니요 목사님이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네, 바로 그냥 시작하네요. 예, 박영숙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책들을 썼어요. 유엔 미래 보고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 미래 전략 리포트, 유엔 미래 보고서 2 이런 걸 썼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박영숙 씨가요. 한국 수양보험협회 회장이고 호주 대사관에서 6년, 영국 대사관에서 18년. 79년에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사람, 시어머니는 독일 사람, 남편은 미국 사람, 우리는 불어 전공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글로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다 글로벌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어는 당연해야 되고 중국어, 일본어 뭐 이 정도 기본이어야 되고 뭐 독일 좀 할 줄 알고 스페인어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은 글로벌이에요. 지금 사시는데도 시카고입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한 6년 계시고 호주 대사관에서 계시고 이렇게 쭉 하다 보시니까 여러분 이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있다 보면 그 나라의 가장 고위급하고만 상대를 해요. 근데 영국에서 쭉 유럽에 쭉 있다 보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게 좀 틀리더라. 한국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한국의 지도자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유럽의 지도자들은 2040년, 2100년도 우리 후세대들에게 앞으로 100년 어떻게 만들어서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스케일이 너무 틀리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자꾸 세미나하고 심포지엄하고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한국의 자료들을 써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대사관 그만두고 어디서 일하냐면 유엔 본부 미래 관련 부서에서 일하셨는데 거기서 대표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미래 관계된 책들을 계속 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4가지로 확 변한다는 얘기예요. 국경 사라진대요. 이제는 국경선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 세대는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출산율이 국가 경쟁력이다. 네.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후진국이지만 자녀를 안 낳을수록 선진국이지만 앞으로 시대는 바뀌어버릴 것이다. 2050년 되면 세계 인구가 93억 명, 210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35억 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책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역사책을 읽어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갈 때 뭔가 동기가 있어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뭔가 또 동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급격하게 줄 때 사람의 생활 패턴과 문화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전 세계에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변화를 2번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겁니다. 그걸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갑과 쫄딱만 하고 알그지로 살던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패러다임 많이 편하다. 세 번째, 영어가 중요하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는 영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가 영어가 될 것이다. 한국말 언제 사용하냐?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을 때. 상사 씹을 때, 뭐 이럴 때만 한국말 쓰고 한국말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요. 네 번째는 블로그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 서울 인구가 뭐 1200만, 합치면 2200만. 서울 옆에 붙어있는 중부의 땅덩어리가 산동성인데 산동성이 8500만이에요. 둘이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는 뭐냐면은 자체 생산, 자체 소비가 가능한 그런 인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산동성장 세 사람만 조인을 딱 협약해버리면은 이 새로운 중화 문화권, 한류 문화권의 새로운 경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부산이 혼자 살 수 없어요. 일본의 한 도시와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져서 여기서는 완전히 경제 자유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국경선은 분명히 있는데 새로운 경제 국경선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제가 목사님 고생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미래 물결이라는 책을 썼던 자카 아탈리라는 사람인데 잘 아시죠, 그죠? 이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 다 읽어보셨죠, 그죠? 이거 안 읽어보고 책 읽어봤다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1990년대 말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카 아탈리라고 1943년생이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특별 보좌관인데 이 사람만큼 탁월한 경제학자, 부역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 다음에 미래학자, 역사학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분야를 조금 안다가 아니라 그 분야에 매우 탁월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그거 누르면 됩니다. 옵션 커맨드 P 누르면 됩니다. 이 사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 안 누르시냐면요. 그 화면에 보이시면 혹시 화살표 보입니까? 목사님 이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그거 누르시면 화면이 나와요. 연말이 되면 이분이 한국의 미래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게 중앙일보 정면에 다 나와요. 이 연말에 이분이 한국만 그렇게 하느냐, 일본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정말 대단해요. 요거는 그림 봐야 되는데 다른 거 그림 안 봐도 되는데. 네? 컴퓨터 다운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닫아졌습니까? 밑에 혹시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간쯤에 있습니다. 맨 윗바닥에 이렇게 강대상처럼 생긴 그거는 눌러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이게 맥킨토시라서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먼저 날아갑니다. 이게 컴퓨터는 한 대지만 의미선 한 4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자카델리의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역사학 책인데요. 미래에 대한 책인데 미래학자들이 그냥 샤바샤바해서 미래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탁월한 역사적 안목,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안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계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보통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관이 달라지는데 보통 역사를 왕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보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사에 다 보는 거예요. 요 왕 때는 어땠고, 요 왕 때는 어땠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역사관을 왕조사, 보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도구의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죠. 그죠? 돌멩이 그냥 집어서 써? 구석기. 돌멩이 좀 갈아서 써? 신석기. 흐물흐물 쇳덩어리? 청동기. 빳빳한 쇳덩어리? 철기.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오늘날 인터넷, www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전 세계가 돈을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화두가 돈이었어요. 경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의 한 도시에 전 세계 부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1000년을 세계를 지배하다가 흩어지더니 또 다른 도시에 전 세계 부가 모이는 거예요. 부가 집중되면서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뭉치면서 그 도시가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상의 도시가 되고 이 도시가 세계로 또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어느 순간에 멸망하더니 또 다른 도시에서 300년을 지배하다가 또 다른 도시에 100년 지배하다가 점점 이렇게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면 기간이 줄어드는구나. 유럽의 6개 도시를 찍고 요번에 어디로 갔냐면 1890년도에 미국 보스턴으로 갔어요. 미국 보스턴에 전 세계 부가 집중되니까 이 부가 흘러넘치니까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학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 넘치니까 뭐 교수들 연봉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자가 모이고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모이고 그의 자손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근데 1890년도인데 1920년도에 어디로 갔냐면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미국 뉴욕으로 딱 움직였어요. 미국 뉴욕이 전 세계 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1970년도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전 세계 부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관점이 뭐냐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한 나라에 한 번 세계 거점 도시 갖는 것도 어려운데 미국은 100년 안에 세계 거점 도시를 3개 가짐으로 단숨에 100년 만에 세계 초강 대국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세계 경찰,
세계 무역, 세계 핵, 세계 안보,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같은데 분쟁이 있다, 유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한번 행차하는 거예요. 에어포스 원 떴다. 그 끝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국 같은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야, 니 일로 와봐. 띵호아 일로 와봐. 이렇게 세계 대화를 나눴는데 미국 경제 막 주저앉았잖아요. 그죠? 이 책의 자카탈리는 뭐라고 하냐면 약 한 2020년 정도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 폭삭망합니다. 폭삭망하면 지금 미국이 하는 그 대신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사람의 궁금증이었어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세계는 11개의 국가가 세계로 움직여나갈 것이다. 미국은 2020년 정도 무너질 것이고 2025년 정도 되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제표를 누가 만들어가냐면 11개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인도,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남하고 일본 국기가 왜 이렇게 작냐. 개인적인 애국심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국적인 일본 계시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진 났다고 제가 환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11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11개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개 국가 미국 혼자 이끌어가면 대통령 뜨면 돼요. 그죠? 걔 혼자 그냥 회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가 뭉치면 반드시 의장 국가가 생겨요. 이 의장 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이것도 자카탈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 힌두교 이거 극복하지 않는 이상 인도의 리더십은 영원히 불리해요. 일본 모든 나라를 다 한 번씩 때려봤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일본과 이 반일 감정이 생겨서 폭동이 일어나면요. 일본 사람 죽여요.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박수 치고 있죠. 중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이 베풀고 융화시키고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깡패 짓을 좀 많이 해요. 그죠? 좀 깡패 짓 많이 해요. 호주 변방의 나라, 러시아 깡패 나라, 남아공 변방의 나라, 캐나다 변방의 나라, 멕시코 변방의 나라, 브라질 변방의 나라,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이 11개 나라 중에서 의장 국가를 할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근데 뭐라 그러냐면 11개 국가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갈 때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언제 2025년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 때? 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시대가 그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국제 질서상 이러한 혜택을 주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가 89년도예요. 너 어느 나라 왔어? 코리아. 와? 코리아. 와? 코리아. 할까 그러니? Yes. 동양 사람 지나가면 Are you Japanese? 아니라 그러면 Chinese?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지.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볼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동양 사람 딱 보면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야? 일본은 한국 사람이죠. 4년 전에 제가 요르단 시리아 갔다 왔어요. 요르단 시리아 갔더니 저희들 이제 딱 가이드 하시는 분이 뭐라 하시면 요즘 밤에 한류 열풍이 불어서 난리래요. 요르단 시리아가 뭐 아니냐 대장금이 쓸고 지나가지고 무려 시청률이 84%. 이거는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그러면 최고예요. 왜 최고냐고 했더니 자기네들 코란에서 만든 천국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너무 넘쳐나고 물은 다 훔쳐고 여자들은 다 이쁘고 숲이 막 우거져 있고 동물들도 막 뛰어돌아다니고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봤는데 자기들이 코란에서 상상했던 천국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지순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대장금 쓸고 지난 다음에 유일하게 대장금이 히트를 못 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터키. 다시 말해서 터키 빼고 모든 이슬람 국가가 한국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카르타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세계는 세계 그러면 거점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서 어느 도시가 세계 거점 도시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로 연구를 했는데 더 이상의 미국 도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2009년도 미국 경제 파탄 왔죠. 한 번 더 오면 미국은 작살이에요. 제 견해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옵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특사를 보내요. 주요국에 있는 특사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특사를 어디다 보내냐면 영국에다 보냅니다. 왜냐면 자기네 아버지 나라 같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 중요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니 힘의 영향력 있는 러시아나 중국을 보내는데 중국 특사를 누가 갔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가가지고 야 니네 인권 문제 좀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세계는 아시아가 지배할 것인데 아마도 후보 도시가, 세계 거점 도시가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나고야, 대만의 카오슝, 호주의 댐피어. 마지막 7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학까지는 다 서울에서 지냈어요. 네, 여러분들도 서울 사람입니다. 부산 내려간 지 7년 됐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 읽기 전에는 부산 내려가니까요 어떤 느낌? 제2의 도시인데 서울 살다가 부산 내려가니까 느낌이 좀 컨츄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못 살겠다. 나도 나름대로 도시나는데 부산에서 못 살겠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요. 빨리 웬만하면 정리하고 서울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웬만하면 부산에서 사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부산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7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세계 1등 도시가 될 거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국의 부산이 1등 도시로 나가는데 빨리 진척되지 못했느냐, 한번 눌러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한국은 제조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 이동성, 기술혁신, 음성기술에 투자해야 되는데 누구 다 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오봅니다. 참 표현을 너무 나이스하게 했어요. 두 번째, 한국 오랫동안 해양산업을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여행해봐도 그 나라의 가장 발전한 도시는 전부 다 해변 도시예요. 우리나라만 교육이 가장 발전한 것이 서울, 문화가 발전한 것이 서울, 정치가 발달한 것이 서울, 기타 등등 다 발달한 것이 다 서울. 서울 빼고 전부 다 시골입니다. 전부 다 시골. 시골에서 왔어요. 한번 더 보세요. 한국을 오래 얘기한 동안에 자력으로 창조적 계급을 키우거나 이들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보 빅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기똥찬 책입니다. 규장책, 도서를 다 제외하고 괜찮은 책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이 책에 썼던 호야킴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학교 중퇴자예요.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 스카우트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미국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말단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배는 커피 나르고 신문 나르고 담배 심부름 하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리되고 때되면 과장되고 때되면 어쩌다 부장되고 아니 다 스편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직 문화인데 미국은 틀려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나이에 관계없이 걔는 부장이야. 기발한 아이디어 회사에 끼친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27살이지만 그 사람 그냥 이사야 그냥. 이게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다시 말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미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다 미국 가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뛰어난 인재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세상적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책 표지입니다. 내가 고른 인류 국가의 길, 싱가포르의 수상을 지냈던 이광유 수상의 자서전이에요. 제가 이 책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광유 수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광유 수상이 싱가포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시아에서 사기 좋은 나라 1위.
ICC에서 깨끗한 나라 뭐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광현 수상이 청렴한 생활을 했어요. 하여튼은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국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들지 않으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 한번 오셨어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이런 문화로 한국이 한강 지금 이루고 있을 때 이분에게 우리나라가 질문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경제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 하시면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그 다음에 한국의 부지런한 근성, 그 다음에 한국의 자원, 인력 자원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한국이 말이야. 응? 아니 예의상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딱 잘라서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정치인들의 부도덕. 둘째, 경제인들의 부도덕. 이 두 가지 해결되지 않고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의 장래비 희망이다. 실컷 즐겨라.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이 IMF 한번 터졌어요. 작살이 났어요. IMF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오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오셔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적 희망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서 전망한 거랑 전혀 다를 건 없다. 한국 정치인들의 부도덕, 경제인들의 부도덕, 이거 해결되지 않고 한국의 미래 없다. 그리고 삼선 사태 탁 터졌습니다. 예, 자, 대통령 뽑아놨는데 싱가포르에 친인척이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당장 어디 다 날렸습니다. 장관들이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민해보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있더라. 유수한 인재를 장관으로 세워놨는데 자기 동창을 사고하면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때로 1980년대입니다. 장관들 연봉을 다 1억을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부정부패하지 마. 시스템상으로 부정부패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이 책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이분이 이 에피소드인데 공영주차장이 미국 아이가 차를 다 끌고 지나가고 싱가포르 법에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오늘 신문에도 뭐 태형 이게 나왔는데 네, 태형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태형 이게 나왔던데 열대 그게 나왔던데 태형이 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경범죄의 한이었어요. 근데 미국 아이니까 미국 부모는 데려다 놓고 태형 결정하고 부모 입회하에 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부모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미국은 부모가 자식 때려도 잡혀가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지금까지 와서 말렸는데도 그래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대사관 직원이 대사가 어디냐? 미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 전화했겠습니까? 하얀 집에다 전화했어요. 하얀 집에. 당시에 어느 분이 사셨냐면 비리 살았어요. 비리 탁 전화해가지고 이광현한테 직접 전화하는 거죠. 나 비리인데 여러분 이 말에 의미하시겠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비리인데 나 비리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라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나 비리야. 나 비리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세계 경제 실제, 너 국제적인 위상, 너 세계 지도자로서의 위치, 너 다 이거. 한방 끝나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광효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광효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웃지만 이건 기가 막힌 대화예요. 난 비리야. 난 이광효야. 우리 정부에 전화하면 오바마 예. 보내. 미국으로 보내. 내 그 아이 우리가 혼내줄게. 그냥 이광효가 안 돼. 우리 법 질서가 보내줘. 안 돼. 보내줘. 내 체면 봐서 보내줘. 조건 하나 내걸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도 미국 가서 뭔 죄를 저질러도 건드지 마. 싱가포르 데려와서 처리할게. 가만 듣고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너 미리 뭐라 했냐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 끊고 갔어요. 그리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서전에 그냥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 통수권자가 법을 어기고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는 아무런
사람이 자원이라는 말은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본인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지금도 그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때의 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참 멋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그 책 읽을 때 미군 탱크가 우리나라 여기서 깔고 지나갔을 때 가슴 아프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고는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서 세워 주옵소서. 이 지도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가 어떻게 단기간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독서의 상상력으로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거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열받는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 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마이클 샌더 교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하버드대 정의 강의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 다 듣죠, 그죠? 부산 사람들 관심 없어요. 마이클 샌더 교수 강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내용을 해요. 빌 클린턴이 자기 후원자들을 대학가에서 하룻밤씩 재워줬어요. 근데 제일 적게 있는 후원자가 2억 원이 2억 원. 2억 원. 그래서 만약에 빌 게이츠도 그날 하룻밤 잤는데 빌 게이츠가 매일 밤 2억 원씩 내고 백악관에서 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해봤더니 460년 동안 백악관에서 살 수 있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동네 공대 도서관 했습니다. 훌륭한 독서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텍스트는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서너 시간 이런 독서를 가지려고 하고 이런 독서가 안목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 독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대화 나오면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고민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합니다. 매일 밤 독서를 합니다. 대표 신문 잡지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간지는 뭐 여성운동화, 선데이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간지는 뭐 그런 거죠. 시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시사 이런 것들은 그거죠. 일주일에 혹은 2주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시대 그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이 글을 다 써놨습니다. 일간지 글 쓰는 이하고 주간지 글 쓰는 이하고 달라요. 일간지는 많이 글 써야 내가 월급을 받지만 주간지는요 한 달에 딱 한 편 딱 쓰면 월급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자기가 과학과 비즈니스 관심 분야만 책을 읽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도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서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유명한 신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읽어야 된다. 세상과 단절된 신앙은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해서 반박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관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만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쨌든 교회 자, 한 잔 더 넣어주시고 오늘 삼성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서점입니다. KBS 취재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일본 서점에서 우연히 반도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이 1970년대 살아계셨을 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죠? 여러분 다 동생들이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아마 유치원 다녀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자 회사가 4개 있었어요. 현대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었죠? 네? 금성전자 있었어요? 어쨌든 좋아요. 근데 지금 전자회사가 대우 사라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혼수값 1위 회사는요 대우탱크였어요. 이거 말고 다 후진 제품입니다. 삼성 카센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팔았냐면 왜 파느니 길거리 지나가면서 어깨에 메고
삼성 이러면서 벌어진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전자회사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최고의 전자회사가 됐어요. 이 작년에 일본의 보고서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최고의 전자회사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해서 15개 전자회사가 2011년도 벌어들일 금액이 삼성 혼자가 벌어들일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병철이 만들었어요. 이병철이 이게 계기가 돼서 이병철 회장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일본으로 책 쇼핑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출판 문화가 너무 낮아가지고 재미있는 책만 읽는다는 얘기, 중요한 책은 안 읽고 그래서 뽑은 인재들을 미국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해서 만든 게 오늘날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은 책을 통해서 미래를 대답합니다. 한 번만 더 놀라주십시오. 이 사람 뜨겁죠, 그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영혼이 있는 승부.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누군가로부터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목사인데 기도 안 한다고 제 아내가 엉덩이를 차가지고 너 책일 뻔했다. 차가지고 목사 기도 좀 해라.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양수리 수양을 했어요. 거기 책 2권을 들고 간 거예요. 수양관 가면 목사가 잘해줘요. 10,000원, 20,000원 호텔 수준에 뭐 이렇게. 그래서 책 한 번 읽고 기도하자 하고 양수리 수양을 또 목회자들이 안 찾아오는 수양관이에요. 아주 좋아. 날짜 한 장이 최고인데. 영혼이 있는 순간 제가 쫙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제 가슴 쳤어요.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달아. 국가를 향한 신뢰와 국가를 향한 청렴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 사원에 대한 태도가 목사가 성도를 향한 태도보다 더 탁월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런 경영자들, 이런 경제계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 목사 되고 싶습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 뽑자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번에 대선 때 이 사람 만나게 될 거. 제가 잠시 목회 그만두고 대선 캠프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집무실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 집무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색깔의 커다란 책상, 그죠? 카페트, 그 다음에 목이 딱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은 가죽 소파. 이쪽에 책장은 회장님들 책장의 특징이 뭐냐면 다 유리문으로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책이 한 번 들으면 이사 갈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에 창가 밑에는 카페트 위에 초록색 카페트 짧은 게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 출근하시는 게 퍼팅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안철수 바이러스 보안 프로그램, 회사용 보안 프로그램 비쌉니다. 개인이 못한 프로그램입니다만 저렴합니다. 보안용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CEO가 책을 읽지 않으면 그 회사 비싸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실이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책 있는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이분 보시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박형철 씨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무료가게 하고 있어요. 젊은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욕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기독교인들 또한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몰아서라도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되느냐 마느냐 관심 없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더 테레사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의 성결 수녀로서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난 기도합니다. 이럴 줄 알았단 말이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난 미사 드립니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저는 뭐 성경 봅니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돌아가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좋아하는데 청해져 있구나. 한 번 더 들어주시고. 10,000원의 주인공이시죠. 백도백스. 교회에 와서 성령 강림보다도 이분의 강림, 요즘 또 떠오르는 샛별 신사입니다. 이분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한 3일을 굶어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김집사, 박집사가 뭐 인터컨티넨탈 10만 원짜리 부페를 연달에 10번을 사줘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어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나 혼자 다 보는 것 같고 입에 단맛이 들어가도 그죠? 그죠? 새벽마다 쭈 우리 남편 제발 세종대왕 맛있는 상이나 쭈 서울은 안 그런가 보죠? 네, 세종대왕이 워낙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아침에 눈이 빨간 상태예요. 형이 양녕대군이죠. 네, 양녕대군은 주색잡기에 능했어요. 네, 늘 사냥 다니고 늘 기생하고 돌아다니고 종묘사직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했다는 얘기는 자기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왕자로서 권한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결단이 있는 자리가 종묘사직인데 거기서 다시는 내가 기생하고 안 돌아다니겠습니다라고 반성문 딱 읽은 다음에 일어날 때 기생 손잡고 일어나는 사실 이게 양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태종이. 근데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침에 문안인사하러 왔는데 양념은 머리가 확 떨어져 있고 눈이 뻘개요. 양념! 그대 눈은 어찌 이렇게 빨간가? 매일매일 밤새 글 읽는가? 머뭇머뭇하니까 신하들이 기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충령이 또 인사를 하니까 충령! 그대 눈은 이렇게 빨리 밤새 몇 번 갑니까? 물어봤더니 머뭇머뭇하니까 또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글 읽었습니다. 태종이 국사가 어지러웠어요. 요새 국사는 국어수와 국사, 그거 국사 말이에요. 국정이 어지러워서 야심한 밤에 호호이를 어찌하고 하고 왕궁들을 거들고 있는데 저기서 노도 있는 소리, 대학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걸 여봐라 어인 소리고 충령이 글을 읽는 소리 온나이다. 허허 야심한 밤에 늘 그러하옵나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안 보는 사이에 얼굴에 무슨 목은 뭐라고요? 국가를 이어가는 점 바뀌었어요. 밥 먹을 때 책 한 번 들고 책 하나 펴놓고 책 하나 펴놓고 그리고 밥 드실 때요. 식사 시간이 2시간. 한 가지 참 하나님 은혜예요. 양념은 국가를 이어받을 국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리더십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반면에 충령은 너는 국가 지도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딱딱한 국왕 공부 필요 없다. 지금부터 너는 여러 가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충령대군, 이게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뭐 공부했냐면 가야금 배우고 검은고 배우고 침 넣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군사기술 배우고 그 다음에 소풍 가는 거 배우고 농사짓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말 타는 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모두 다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종시대의 의술이 가장 발달했고 군사가 가장 발달했고 경제가 가장 발달했고 무역이 가장 발달했고 외교가 가장 발달했고 모든 게 발달했고 이것도 발달했고 저것도 발달했고 역사상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빙빙 돌리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덕분에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짧은 눈으로 미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래 모르는 게 미래에 관한 책 읽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나하고 분명히 달라요. 너무너무 틀리고 그래서 내 패러다임으로 아이 키워서는 쫄딱만 하는 거예요. 커놓고 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혹시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에 대한 할 얘기는 많지만 요거는 오카른 목사님에 대한 돌아가신 다음에 오카른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 초책자가 나왔어요. 그거 제가 따온 겁니다. 한번 목사님께서 지난 삶을 돌아오고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지 돌이키고 싶은 것을 무엇인가 여쭙다.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것과 가족들을 몇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자마자 목사님 하셨던 일은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7권을 독하셨다. 여러분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은 한 권이 2만 원. 7권 이만합니다. 7권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 이거 어제 교무실에서 읽으셨다는 얘기. 이 책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본인의 과거 목회에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거 독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부산에서 비전 스쿨하고 독서로 애들 반 죽여놔요. 일주일에 책 2권. 어떻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은 3학년 읽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조금 어렵고 중학생들이 딱 어른 책 읽혀요. 그러니까 애들이 힙합과 동시에 제가 세뇌시켜놔요. 세상도 세뇌시키잖아요. 나이키 신화에 분단 대접받는다. 못생기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막 좁혀야 된다. 같이 왕따시켜야 된다. 이렇게 교육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애들
세상에 내보내면서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속고 있어, 우리만. 저도 오면 세뇌시켜요. 너희들은 지도자야 된다. 하나님의 지도자야 된다.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너를 중에서 또 쓰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이 책을 두 권씩 막 일으켜요. 세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막 지도자 되기 위해서 왔지만 와서 속은 거야. 숫자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고. 제가 지금 중학생들 원고지 1,800장 그걸 써요. 다 그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서울에는 뭐 논술 지도 받는데 600만 원 2주에 뭐 그렇다면서요, 그죠? 부산에는 없어요. 제 뒤에 줄 섰어요. 돈이 가져가고. 난 그거 안 한다. 요번에 이제 비전스쿨 4년 공부하니까 와세대학교 장학금을 입학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같이 시험 보려고 했더니 서울에서 출신들이 출제 경영이 다 알고 물어보니까 답도 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계획을 다 떨어졌어요. 3년 전에 이런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서울 입시에서 논술 배워서 온 아이를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진짜로 다 떨어졌어요. 왜 우리가 논술하냐면 책을 읽으라고. 왜 책을 읽으라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책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생각이 큰 아이, 생각이 깊은 아이, 사고하는 사람, 신앙은 철학이에요. 철학은 생각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안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변변하게 뭐랄까 반박을 못해주고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보다 우리의 수용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쪽으로 잘 달린 말이 동쪽으로 잘 달린다고. 안티 크리스찬들을 잘 대접하면 그들의 사상만 잘 정리해주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지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아유 저것들은 다 저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네, 토크쇼 오프라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1년에 2007년도 수입이 2조 7천억 원. 2007년.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 버시나고 좀 표정이 좀 뭐네. 2조 7천억 원이면 1년에 이제 5%만 하면 부산 상호저축 이런 데 넣으면 10%잖아. 어쨌든 2조 7천억 원을 은행 이자 5%만 계산해도 1년에 1,200억 원 이자. 한 달에 이자가 100억 원. 한 주에 이자가 25억 원. 주 5일 근무해서 하루 이자가 5억 원. 오전 이자만 2억 원, 오후 이자 3억 원. 이렇게 좀 감을 보시죠. 여기 한 해 수익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지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죠. 어쨌든 대단한 여자예요. 이번에 오바마 이 여자가 밀었죠.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기 TV 토크쇼에 여성 지도자들 초청해놨고 이렇게 군사계 여성 지도자, 경제계 여성 지도자, 교육계 여성 지도자, 여성 지도자를 통보하고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들이요 날개를 활짝 펴고 미국을 움직이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미국을 재건합시다. 이런 토크쇼를 했어요. 자 끝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만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따라 나오세요. 여러분 폰티악 세라는 우리나라 소나타 풀옵션이에요. 4,700만 원짜리 소나타 풀옵션입니다. 다 그레이저 타고 다니니까 이거를 다 자기 돈에다 선물해줬어요. 2007년도, 2005년도에는 미국에 자동차 없는 사람만 있어요. 제가 1998년도에 98년 미국 가다 그랬잖아요. 미국 갔을 때 저의 룸메이트가 500불 주고 400불 주고 차를 샀다고 드라이브 하자고. 볼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때 환율이 800원이에요. 그러면 40만원, 50만원짜리 차가 뭐 대단하겠어요. 자동차 하나 끌고 갔나 보다 하고 딱 봤더니 너무 차 괜찮아요. 미국은 멀쩡한 차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없으면 이발 못합니다. 자동차 없으면 마트 못 갑니다. 자동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다 아시죠? 그죠? 미국은 다 한 번쯤 살아봤잖아요. 그죠? 미국은 사는 동네는 주택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머리 깎고 걸어갔나? 예, 2시간 걸어갔다.
걸어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혀. 너 수사한다고 하냐? 이렇게 붙잡혀. 여러 번 검문 검색하는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안 돼요.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모아가지고 토크쇼를 하다가 오프라가 올거했어요. 오프라 쇼는요, 계획된 쇼가 감정이 이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자동차 없는 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까짓 거 하나 타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뭐 좋은 거 뭐 있어요? BMW 힘내겠어요? 방청객 전원에게 BMW 한 대씩 선물해주잖아요. 아 여러분 진짜 부산 가서 이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만에 제 생각에는 BMW 탔는데 별로 좋더라고 이런 표정이 알았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미국의 서점에 가면 오프라 북클럽이 있습니다. 이건 오프라가 쓴 책이 아니라 오프라가 책, 방송에서 추천한 책이에요. 오프라가 이렇게 쭉 방송국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딱 한 번 들고 나가야 다. 오프라가 또 쇼파에 딱 앉는데 당연히 찾고 어젯밤에 읽었는데요. 뭐 런던에 도착하여 곧바로 선교회 사무실로 찾아갔다 하는 방송. 와. 그러면 이 책은 다음날 사라집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벌어들인 수입이 오프라가 입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2억만 달러. 통계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네. 주여 제 입술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영혼이 대단합니다. 정말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오프라가 불행하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대단하게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프라가 그런 얘기 했고요. 책이 네 인생을 손들이지 못했습니다. 한 장만 보십시오. 쟈니 그랜트입니다. 허리우드의 명예시장인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하루 일과 중 30-40%의 시간을 책 읽기 하게 하지 않으면 허리우드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나라 연예시장은 뒷거리야, 그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어떤 직업에서든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허리우드에서는 허리우드에서도 독서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엔진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시카고 콜레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걸 흉내내서 대구의 한 교수님이 시카고 콜레지를 신청했어요. 시카고 대학은 삼류 대학이에요. 록펠러가 돈을 냈고 예일 대학이 분교로 세운 게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분교다 보니까 예일 대학은 무슨 학생이 갔는데 시카고 대학은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좀 같은 모양이에요. 뭐 좀 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카고 대학 로버트 허친슨 박사가 모든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서 지금부터 위대한 책 읽기 운동을 합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책 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학교가 정한 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이 했지만 미국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자가 시키면 순종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아무리 열받아도 권위자가 시키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해놓고 따져요. 이 학생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첫째, 책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 책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만나십시오. 세 번째,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만나거든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1920년도에 이렇게 읽기 시작했던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 1988년도까지 시카고 대학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74명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야 오직 하늘나라 상금만 바라보기 때문에 노벨상 주냐고 우리 신났을 때 이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벨상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대학교 하나가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100명 가까운 사람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대한 책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시는 대학은 중국의 칭화대학입니다. 여러분 칭화대학은 북경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이에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미국의 대학을 쫙 돌아오면서 도전을 좀 했는데 시카고 대학만 못 갔어요. 시카고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물어봤어요. 뭐가 아이비리그냐? 대학마다 당쟁이 있으면 아이비리그냐? 아이비리그 대학들끼리 협약서를 제출해요. 어떤 대학은 달라고 요청해요. 우리 아이비리그 클럽에 들어가겠다. 니네 대학은 들어와라. 수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 아이비리그 계약서를 보내.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이비리그 안 가. 우리 안 가. 근데 어떤 대학은 다
우리 집 너 달라. 이 아이비리그구나.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구나. 미국에서 좋은 대학은 값싼 대학. 금강군 쪽. 이 칭화대학은 북경대학 바로 옆에 있는 북경대학은 종합대학입니다.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고,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같은 대학이고, 칭화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공과대학이에요. 포항공대는 카이스트 같은 대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급 지도자는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북경대학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후진타오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중국어로 있는 핵심 두뇌들이 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면 전부 칭화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칭화대 총장을 부총장을 초청해서 이화여대 당시 장상총장 기억나십니까? 네, 장상총장 서울대 아들 군대 안 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총리 물러나신 서울대 총장 하여튼 거시 계세요. 하여튼 그런 서울의 이화여대 장상총장 그래서 서울대 총장 또 경희대 뭐 평화의 전당 거기서 이 부총장 초청해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당신네 대학은 어떻게 해서 세계 1등 대학이에요? 칭화대학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서 SBS 특별기획 세계의 대학이다 일부를 보시면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칭화대 도서관, MIT 도서관, 칭화대 논문, MIT 논문, 칭화대 교수, MIT 교수, 칭화대 학생, MIT 학생. 관광춤인데 보시면 이게 하는 거 뭐냐면은 칭화대학과 MIT는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칭화대가 과학기술대학교 세계 4위입니다. 칭화대 수술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 한번 꼭 보세요. 어떻게 100년도 안 돼서 칭화대학이 세계 1등 대학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울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대학은 어떤 학생이든지 학교가 정한 도전 100건 반드시 해요. 그랬더니 서울대 이기준 총장님 당시 이러셨어요. 얘기를 한다고 있냐? 여러분 질문에 항상 의도가 담긴 거 아시죠? 커피 안 마실 거죠 집사님? 이거는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 마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질문에는 항상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이 커피 마시자 이거 하고는 한 이거 땀 채이래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숙제 내도 객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질문한 거겠죠. 그랬더니 칭화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 읽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왜 책을 읽히느냐? 앞으로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 서양의 합리주의 한계가 왔다. 동양의 신비주의 이것도 한계다.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전과 접촉해야 돼요. 서양의 고전, 동양의 고전. 이거 읽지 않고 미래는 없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두렵다고요? 여러분이 값싸게 사셨을 거예요. 50만 원짜리가 사셨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장은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칭화대를 나왔어요. 키가 190 가까이 돼요. 생긴 게 장동건 저리가 나와요. 당시 한국의 삼성 지사장, LG 지사장, 대한항공 지사장, 지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키 지사장, 프로스펙스 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일품이 범해한 사람 처음 봐요. 누구 보고? 중국 사람. 여기 중국을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때문에 모임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고전 운동을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그래 우리 고전 200권. 고전 200권 리스트 나왔고 뭐까지 나왔냐면 해제증까지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책을 다 풀어놨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고전 안 읽고 해제증 한 것만 읽으면 200권 다 나온다. 네, 이화여대 홈페이지 가보세요. 한양대 가보세요. 고전 리스트 다 나왔어요. 그런데 추천됐어요. 이 대학 필수 도서. 우리가 이제 필수 도서 하면 이제 학생들이 올해 딱 전공도 어려운데 도전이 옛날이고 너나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 공신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총장하고 지금 나한테 권한을 좀 달라. 괜히 상류대학 아니다. 대학이 인류 학생 안 만들어준다. 너네들이 인류 대학 만들 수 있다. 책을 봐. 죽기 살기 봐.
못 알아들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그럼 제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겠습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독수리 얘기 잠깐 할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하는지 나옵니다. 가장 높은 데다 집을 짓죠. 새끼가 부화되고 깃털이 나오면 날개 돌려주시는데 새는 새 중에 유일하게 독수리만 태풍을 관통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못해요. 새 중에 왕.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디안이 독수리알을 닭장에다 집어넣었어요. 부화됐어요. 닭한테 어학연수가 시작되죠. 청년 독수리가 돼서 하늘을 딱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막 하치게 나는 거예요. 엄마 삐야! 지금 뭐야 삐야! 정말 독수리 난다! 꼬꼬네! 엄마 나는 언제쯤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삐야! 너는 절대 못해. 저는 우리들의 왕이야. 꼬꼬네. 이 새끼 독수리가 일생을 달구로 사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말 잘못했던 큰일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거 하나만으로 303 이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암송하시고 암송을 위한 부단한 훈련의 시간 봐줘요. 독수리가 왕되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비와도 떨어뜨려요. 눈보라가 쳐도 떨어뜨려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떨어뜨려요. 언제까지? 딱 날 때까지. 이 피나는 훈련이 뭘 만들어주냐면 탁월한 세중의 왕 독수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앞으로 2025년, 2030년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치동에서 자란 애들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세상 어려운 세상 됩니다. 저는 그때가 교회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의 세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대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규장이 이 책은 사라질 뻔한 책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가슴 아플 뻔한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 어떤 책에 읽힐 것이냐 그거에 굉장히 질문이 많잖아요. 역사책을 반드시 읽혀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수잔 바오의 책, 역사책 한 권 이만합니다. 5권 다 읽어야 돼요. 한 학기만 읽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걸 다 쓰고 레포트 다 써야 돼요. 죽을 맛이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때는 매우 힘들었는데 와세다 대학교 합격한 아이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백지 상태로 들어갔는데 문제를 딱 받아들인 그 순간 뭘 써야 되는지 패닉이 괜찮아요. 우리는 매주